지금 이제 나오는 게 우리나라 뭐 정유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에스솔이든지 GS든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뭐 사상 최고치 1분기 실적 정유 쪽에 기록할 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 못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숫자가 조금씩 현실화되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불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3번 정유기업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되면 어때요? 이게 하나의 스펙 장치 산업이 같은 그 플랜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NCC 크래커까지 이렇게 일제히 석유, 가스, 그다음에 석유 개발, 광고 개발하는 그건 기업, 회사? 정유 네. 이게 3번 기업, 그다음에 이제 4번 기업 이런 식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원조 팡 시대가 저물고 이제 새로운 팡, 뉴팡 시대가 온다. 연료, 퓨엘, 농업, 에그리컬처, 천연자원, 내추럴 리소시스, 그리고 금, 골드. 자, 목돈연구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뉴팡 특집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 F, 퓨엘, 연료 편입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분 차홍선 대표와 함께합니다. 자, 차홍선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연초에도 이제 올해 뭐가 잘 될까 해서 예. 그 중에 한 측면이 이제 화정이었죠. 화학 정유 업종이었었고, 그때 당시에 좋았습니다. 좋았었고 유가 전망까지도 다 좋았었는데 단 하나 우리나라만 이제 정유주들이 못 갔었던 게 있었어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오늘 다 풀어주실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다 됐는데 또 더 재미난 건 모든 나라의 정유업종, 뭐 화학업종 올랐는데 우리만 소외를 받았던 부분들 네. 또 그 이유와 앞으로도 함께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자, 우리 차홍선 대표님 오셨으니까 가장 먼저 유가 전망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유가 하는데 국제 유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이 사우디라든지 네.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UAE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 자체가 네. 예를 들면은 몇 페이지냐면 네. GDP 대비 석유 소비 비중이 있는데 네네.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동 전쟁이 터졌던 1970년도에 네. 얼마였냐면은 GDP 대비 비중이 한 8%였어요. 전 세계 GDP 대비 비중이. 네. 그런데 2009년이라든지 2011년도 때 유가가 좋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 얼마냐면 GDP 대비 비중이 예를 들면 이게 2011년도 때 5%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15를 기준으로 제가 넣어 보면은 한 네. 4%가 돼요. 예.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펙이 주장하는 거는 유가가 이 정도 수준은 그렇게 크게 부담도 없지 않느냐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IEA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저 석유 소비국 대상으로 봤을 때는 예. 옛날에 1.5% 떨어졌다가 지금 4%까지 올라왔으니까 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GDP 대비 한 3%에서 3.5% 움직일 때 75달러 했을 때 배럴당 75달러 했을 때 사우디한테 전화를 겁니다. 예. 증산하시라고. 네네네. 그래서 1억 배럴 중에서 2%인 200만 배럴을 이렇게 증산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가가 20달러 밑에까지 쫙 빠져버렸어요. 대폭락기였죠. 대폭락. 예. 그러니까 GDP 대비 3.3%를 넘었으면 이런 석유 소비국, 한국도 석유 소비국의 한 5%를 차지하기 때문에 큰 네. 메이저입니다. 네. 이런 국가들이 참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팽팽합니다. 자 첫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서서히 이제 집요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네. 한 8%가 수출에서 빠져요. 러시아께 없어진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1억 배럴 중에 8%를 채워야 되는데 네. 다른 국가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8%를 오늘 같은 경우는 IEA가 전략 비축률을 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평균적으로 한 1%에서 2% 정도 차지합니다. 매일 예.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지금 신경 쓰는 게 엑슨모빌도 이제 배 갖고 나서 회의를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증산할 것이고 그러면 1%에서 2%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 UAE 이렇게 커버 들어가고 베네수엘라는 스스로 이제 증산하겠다. 네. 이 제재만 풀어주면 그다음에 이제 이란 쪽 같은 경우도 좀 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합해봐야 8%를 채우기에는 좀 버거워요. 예.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유가가 빠질 요인이 있겠느냐.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것 때문에 유가가 좀 흔들렸는데, 네. 자, 유가가 빠질 요인보다는 오히려 8%의 제재를 하면서 네. 유가가 상승할 요인도 크기 때문에 팽팽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세계 GDP 대비 한 3.7에서 4% 정도 이 현 수준에서 올해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예. 있고, 정산이 진짜 실질적으로 본격화되는 내년 정도에는 유가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뚝 떨어지기는 매우 힘든 구조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드리고요. 앞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잠깐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GDP 중에서 석유에 얼마나 쓰느냐 예. 이제 그 비중을 말씀해주신 건데 예. 지금 유가가 100달러, 110달러가 돼버리면은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니까 이미 한 4%가 된다는 거죠. 예, 4%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역대적으로도 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채로 유지하게 되면 뭐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경기가 안 좋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석유 소비의 예. 일산 예를 들면 1억 배럴 중에서 500만 배럴을 매일 수입해야 되는 그런 국가거든요. 예. 그런 국가로 봤을 때는 GDP 대비해서 피해 강도가 더 심하죠.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유럽이라든지 한국, 일본들 같은 이제 중국도 다 포함해서 네. 석유 소비들과 국가들 같은 경우는 유가 수준이 높다. 네.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보면 삼저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네. 삼저 중에 한 개가 하나가 저유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좋았죠. 저물가. 예,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국내 네. 같은 경우는 유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네. GDP 대비 비중 자체 전 세계는 4%지만 더 떨어지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석유 소비국들은 미국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이 조금 힘을 써줘서 해결해 달라. 해결해 달라 이거죠.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군사력도 전 세계 50%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 석유 쪽에 이런 1억 배럴 중에 18%를 미국이 차지해요. 그래서 18%고 사우디가 의외로 보면 작습니다. 12.5%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12%가 사우디가 2등, 러시아가 3등이거든요. 네. 따지고 보니까 미국이 스스로 증산을 주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엑스모빌이라든지 뭐 쉐브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오라고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네. 이 보시면은 북미가 제일 높거든요. 네. 중동은 여러 개 국가가 합쳐서 그런 거고, 그다음 러시아 같은 경우가 12%고, 그러니까 18%대 12%인데 18% 국가가 좀 주도를 해달라. 네. 그래서 미국은 정산 여력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우리 그 앵커님께서도 네. 누차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쉘이라든지 쉘 오일이라고 쉘 가스가 원래 환경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환경 문제도 있지만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더 시급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쪽으로도, 그러니까 석유 소비국들은 쓸 텐데 쉐이럴도 할 텐데. 네. 그러니까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네. 러시아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미국은 정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내년에 반영되고 올해는 왜냐하면 이제 설비 투자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올해는 이 100달러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라고 지금 뭐 이렇게 전망을 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한 개만 더 붙인다면은 이 그 엑슨모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1등 정유주죠. 일등 정유주인데 네. 원래는 보면은 연간 기준으로 한 35조 원씩 투자를 합니다. 매년. 네. 근데 작년에 얼마 투자했냐면 연간 12조 원 투자했습니다. 아, 코로나. 예. 코로나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미국 엑스모빌도 이제 청문회에서 많이 이렇게 불려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거예요. 네. 이 기후가 이렇게 지금 이제 엑스모빌이 보면 이게 35조 원에서 12조 원을 급락한 걸 보이지 예, 않습니까?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가 투자. 설비 네. 투자를 왜 이렇게 했냐면은 지금 이제 고유가가 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죠. 이 기후가 1.2도씨까지 올라갔고 예. 1.5도씨 올라가는데 석유가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2026년부터 뭐라 그럽니까? 유럽에서는 탄소세를 부과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ESG 경영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겠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우디 아람코도 그렇고 엑슨모빌도 그렇고 쉐브론도 그렇고 석유의 시대는 간 거 아니야? 갔죠. 갈 거잖아요. 네. 가는 건 맞죠. 네. 그러니까 가는 네. 거를 대비하다 네. 보니까 예를 들면 엑슨모빌이 이런 전략을 한 겁니다. 배당 수익률이 8%를 넘어가요. 네. 무슨 소리냐면 돈 있으면 주주들한테 배당 주고 투자를 적게 부리자. 왜냐니까 모두 다 엑스모빌이나 쉐브론이라든지 옥시덴탈 이런 기업을 보면서 BP를 보면서 네. 이 기후가 너네 때문이야. 네. 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위축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을 내버려요. 그 급감을 한 상태에서
급감한 상태에서 딱 이제- BP를 맞춘 딱 네. 그러니까 석유 공급, 석유 수요가 딱 맞춘 상태에서 간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 예. 유가도 올라가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두 번째 뻥 터진 게 러시아 터지고. 아니 12%인데 수출을 8% 하지 않습니까? 네. 8%가 수출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8%를 어디서 메꾸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 투자비는 급감한 상태에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유가는 이렇게 저유가 20달러에서 100달러 올라갈 때까지는 이렇게 쫙 이렇게 뭔가 조짐이 있는 상태에서 예. 딱 균형이라든지 이제 전기차를 또 뭐 600만 대까지 키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 키운 상태에서 이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뻥 터지니까 고유가로 가버렸고 네. 빨리 고유가로 가버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네. 투자가 줄어들어 있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한 내년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앞서서 이제 1억 배럴의 이제 비중들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하루에 전체적으로 이제 네. 뭐 생산 소비량이 1억 배럴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좀 넘긴 해도 1억이라고 이제 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네. 아까 급하게 좀 지나가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네, 1억 배럴을 이제 쓰죠. 쓴다는 건 누군가가 공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중에서 미국이 12% 미국이 18%를 책임 생산합니다. 예. 하고 생산이 18. 누가 그다음에 오펙이 그다음에 사우디가 사우디아라비아가 12.5%. 그다음 그다음 러시아가 러시아가 12%. 여기가 보면은 이제 그 석유 쪽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네. 중동은 다 모아서 이렇게 되는 거고 예. 북미가 18%고 CIS가 러시아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러시아가 12%고 한 3% 정도가 다른 국가가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이 한 18%, 예. 러시아가 한 12%인데 자국에서 한 4% 정도를 소비를 쓰니까. 해요. 예. 그래서 8%를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8%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전략 비축률을 푼다고 해봐야 하루에 1% 내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 6에서 거예요. 7% 예. 빵꾸 나는 겁니다. 예. 지금 예, 1억 빵꾸 나는 배럴 겁니다. 중에서 러시아 거를 이제 제재한다. 그러면 8%가 없어지니까 800만 배럴은 이제 없죠. 하루 없습니다. 기준으로. 그렇죠. 그럼 하루에 800만 배럴 찾아야 돼요. 미국이 100만 배럴 채우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 국제 에너지 기구가 100만 배럴 채우고. 예, 예. 그래도 지금 600만 배럴은 부족한데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급하게 전화를 건 데가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처음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게 UAE 입장에서는 원래 그 오펙의 입장은 뭐냐면은 네. 석유가 아까도 말씀하신 GDP 대비 뭘 4%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느냐. 우리 옛날에 중동전 터졌을 때는 8%대까지 갔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 110, 115가 아니고 220 가도 괜찮은 거 아니냐는 감내해라. 입장이니까. 네. 네. 그 처음에 당초에는 많이 응답을 안 했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응답 안 하고 오히려 누구하고 응답했냐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저한치 이제 오펙 플러스 같이 회원국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생산국을 봤을 때는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거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한 거. 근데 이제 그 오펙 생산국도 과유불급이라고 예. 고민은 있어요. 뭐냐면은 2010년도 때 유가가 140달러를 갔습니다. 배럴당 140달러. 그게 이제 전고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40달러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에는 140달러 갔을 때도 대안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태어났던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이제 앨런 머스크는 본인이 굉장히 잘해서 이렇게 전기차가 이제 네. 100만 대까지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런 IEA 그런 석유 소비국 있잖아. 석유 네. 소비국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런 이제 1억 배를 1억 대입니다. 네. 매년 팔리는 대수가. 네. 1억 대를 전부 다 휘발유차, 경유차로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항마를 키우려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없었죠. 100년 전에 있었던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가 테슬라가 100년 전에 에디슨하고 전기차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테슬라는 인물이죠. 예, 네. 그 테슬라는 인물이 네. 그다음 2010년에 앨런 머스크에 의해서 다시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키우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산유국 그러니까 석유 생산 소비국 같은 경우는 필사적으로 테슬라라든지 전기차를 키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로에서 지금까지 작년과 기준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660만 대, 600만 대까지 올랐고 테슬라가 100만 대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라든지 UAE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만약에 유가가 더 올라간다. 예. 치고 만약에 증산을 안 해준다. 그럼 전기차 시대는 더 빨리 오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흔히들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입장에서 뭐냐면은 유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네.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2009년 이전에는 그럼 좌시하지 않으면 할게 없었는데. 할 게 없는데 근데 2010년도부터니까 지금 전기차가 수소 트럭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준비한 거는 2035년 이후에
휘발유차, 경유차 생산을 중단. 없애겠다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만약에 유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석유에 지불하는 가격보다는 그걸 2035년이 아니고 2030년을 당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에너지 전쟁으로 가기 때문에 네. 사우디도 UAE도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6년에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이 오펙의 입장은 지금 이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기후조약이라는 여러 가지 대의 명분이 있으니까 유럽으로 명분이.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탄소세를 더 세율을 높일 그럴 동의를 만들어주고 네. 그다음에 정부 정책 정부에 의해서 각국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의무 할당제를 통해서 전기차라든지 수소 트럭이 대안을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우디나 UAE가 어느 선에서 만족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100 GDP 대비 한 4% 비중 여기서 만족하지 않겠냐. 그럼 서로가 만족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 러시아가 제재가 들어가다 하더라도 네. 그 부족분만큼은 네. 중동 국가가 채워준다. 채워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께 빠지면 하루에 부족분이 800만 배럴인데요. 200만 배럴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차홍선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도와준다. 사우디와 여기 아랍에미리트도 약간 좀 한 뭐 100만 200만 도와주고 베네수엘라 거 좀 쓰고 셰일 오일 좀 갖다 쓰고 하면 한 내년쯤에는 안정화가 되겠다. 예. 그리고 또 요렇게, 중요한 건 네. 또 인도와 중국 입장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오히려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네. 할인된 가격에 받으니까 우회적으로 사고 있죠. 좋더라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8%가 다 제재를 받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일정 부분은 소화된다. 예, 인도 같은 경우도 쓰는 양이 5% 이상 넘어가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포지션 자체가 한 8% 이상은 사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그 제가 볼 때는 인도 중국에서 이런 그 제3 국가에서 좀 소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8%가 다 제재를 받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 부족분은 네. 여러 국가의 활동에 의해서 메워질 것이다. 팽팽합니다 지금 요즘에. 그러나 뭐 내년은 떨어진다 안정화하지만 올해만큼은 이게 빨리빨리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고유가 시대는 좀 더 지속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투자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일반인 투자자들은 딱 공식이 있잖아요. 이 정도 $100도 높은 수준이니까 정유업종 사야 되겠네. 정유주 삽니까? 요즘에 우리나라가 많이 보면은 1,500만까지 개인 투자자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개인 투자자 하시는데 100만 정도가 해외 투자를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석유 투자를 좀 하시려면 네. 분야가 한 4가지 분야가 있어요. 네. 뭐냐면 하나는 정말 석유 개발하고 가스 개발하는 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석유를 가지고 오게 되면 결국은 휘발유라든지 경유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 수송용 수요가 한 60%까지 차지를 하거든요. 수송, 예, 수송이 관련된 거, 뭐 조선, 네, 네. 트럭 뭐 이런 다 모든 게.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화학들 같은 경우가 이제 한 12%에서 13%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화학. 그다음 네. 산업용 들어가면 발전도 들어가고 이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석유 개발, 정유, 화학, 네. 그다음 어찌 보면은 마지막에 있는 게 자동차 전자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화학 제품이 자동차 전자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 지금까지 움직이거나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 개발하고 가스 개발하는 회사만 움직였어요. 근데 예. 그것도 제대로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예. 석유만 $135까지 걔만 갔다가 올랐지.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것만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두 번째 타임이 들어왔는데 네. 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주가가 엑스모빌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쉐브론, 옥시덴탈. 오렌 버핏이 보면은 예. 급하게 주식을 더 2월 3월에 집중적으로 매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옥시덴탈을요. 예, 옥시덴탈. 왜냐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싸버린 거예요. 저평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석유 가격에 비해서 이렇게 유가 추정치를 더 올려야 되는데 엑슨모빌만 해도 지금 현재 엑스모빌만 해도 지금 현재 사상 수익 최고가죠. 사상 최고죠. 예. 한 $40, $45, 45조 원 정도 되는데 예. 근데 그 시가총액이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석유 개발하고 가스 개발 주식만 지금 이제 조금 이번 주자로 예. 처음에 석유 가스 올랐고 예. 그다음에 석유 개발 가스 개발 기업들 중심으로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 ETF에 투자하신 분들은 벌었죠. 왜냐하면은 유가가 지금 뭐 순식간에 40~50% 올랐는데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정유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미국의 정유주인 쉐브론, 엑소모빌들은 다 급등하고 사상 최고가인데 예. 우리나라의 정유 업종 뭐 대표 S-오일 아니겠습니까? 예. 못 갔잖아요 한동안. 이거는 왜 이러느냐 이제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엑스모빌, 쉐브론 팔고 우리나라 정유주 사면 되죠. 왜요? 왜 또 갑자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1단계가 올라갔고요. 네. 석유 가스가 올라갔고 2단계가 석유 개발, 가스 개발 주식이 올라가 있어요. 아, 엑소모빌 자기네가 개발도 하니까. 예. 예. 왜냐하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석유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석유가 올라면 당연히 이제 기업도 수익이 잡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수익 추정치가 좀 늦어요. 왜냐하면 올라간 거를 바로바로 엑셀로 돌려서 다음에 이렇게 정정을 하면 되는데 네. 이게 애널리스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컨센서스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애널리스트 의견도 많이 따르시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업인 석유 개발하고 가스 개발이 올라가고 네. 제가 볼 땐 지금부터는 3번 정유주입니까? 정유주죠. 이제 왜냐 이게 휘발유하고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지금 원래는 경유하고 석유의 스프레드 마진 구조가 네. 과거에는 예를 들면 낮을 때는 5달러였어요. 네네. 5달러였는데 네. 지금 얼마냐면 35달러까지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경유 마진이 사상 최고치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우리나라 뭐 정유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에솔이든지 GS든지 SK 네.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뭐 사상 최고치 1분기 실적 정유 쪽에 기록할 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 못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숫자가 조금씩 현실화되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불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3번 정유기업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되면 어때요? 이게 하나의 스펙 장치 산업이 같은 그 플랜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NCC 크래커까지 이렇게 일제히 석유, 가스 그다음에 석유 개발, 광고 개발하는 그건 기업, 회사? 정유 예. 이게 3번 기업 그다음에 이제 4번 기업 이런 식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걸 듣고 막 사라는 게 아니라요. 차은선 대표는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를 이야기하는 거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투자 쪽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앞서 말한 4번이 화학 업종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가 요번에 오르고 화학도 그 다음 턴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화학에 대한 들리는 소식은 이런 거죠. 3번 기업, 정유 기업은 네.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낼 것이다. 네. 이게 지금 거의 정론이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마진이 뭐 35달러, 배럴당 35달러면 역사상 최고치라서 그 이익이 바로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휘발유 경유하고 휘발유 가격하고 거의 연동해서 움직이는 게 뭐냐면 같은 성상에 있는 납사가 움직여요. 네, 뭐 나프탄 뭐 있던 거죠. 예. 네. 그 납사를 가지고 제품 가격을 올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힘듭니다. 네. 왜냐하니까 결국은 자동차라든지 전자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자동차 전자기업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경제가 이제 좋아지려고 좀 하는데 아니 그 가격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네. 그래서 이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마진을 모두 스퀴즈 되는 그런 네네네. 구조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유가 올라가면서 에틸렌 가격 올리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납사가 휘발유를 따라서 납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 납사 가격을 가지고 이제 에틸렌 가격을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사상 최고치에서 한 절반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제 네.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정유 그다음에 한 조금 있다가 제가 볼 때 한 2분기부터는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보시면 에틸렌 푸른색이 에틸렌인데 네. 에틸렌 가격이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사상 최고치에 접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도 마진 구조는 한 500달러밖에 안 돼요. 톤당 500달러. 한 톤당 한 보시면 톤당 한 800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닥은 지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납사계열 받았으니까 우리도 올려야 되는데 이 NCC 크래커도 거의 기계적으로 올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도 올려주세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고 상상을 볼게 이러는데 계속해서 국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마진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 1분기 실적은 아주 안 좋다 이러는데 거기가 현혹되시면 안 되고 네. 2분기 실적에 그러면은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네. 휘발유라든지 납사 가격을 받아서 납사 가격을 나프타 받아서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따라 올라갑니까? 따라 올라가죠. 에틸렌 가격이 올라가니까. 에틸렌 예. 가격. 그래서 지금은 휘발유 경유에 특히 신경을 쓰시고 예. 다음번 한 조금만 더 시간을 지나면 한 10월 한 달 정도 지나시면 야, 이제 에틸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화학 기업들 이제 다음번 타임으로 실적이 좋아지네. 1, 2, 3, 4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희가 1월에 했을 때 살짝 언급하셨던 게 이제 LG화학이라는 기업이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자세히 안 다뤘던 게 LG화학은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이슈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원래 우리가 제일 잘할 줄 알았던 이제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걸로 분할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화학 업종이라면은 대장수는 LG화학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뭐 좀 다시 좀 뭐 어떤 게 옵니까? 제가 볼 때는
원래 뭐 기업명을 많이 설명을 안 드리지만 네. 그냥 뭐 LG화학 원체 큰 이거 기업이니까 대장주니까요. 네, 대장주니까 설명되면은 원래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한 80% 이상 지금 지분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분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비중이 제일 높은 거지 않습니까? 네. 화학 비중 높고 그 다음에 배터리 소재 쪽 가고 있는데 NCC 크래커거든요. 전형적으로 LG 화학도. 네. 그러면 NCC 크래커가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실적은 안 좋아요. 네. 왜냐하니까 이게 납사 올라온 거를 제대로 반영. 우리 NCC 크래커를 좀 설명해 달라고. 네. NCC 크래커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보면은 화학은 부산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네. 보면은 이제 석유를 가져와 가지고 휘발유, 경유를 만드는 게 이게 석유 산업이에요. 네. 그런데 휘발유하고 같은 성상에 있는 납사를 가지고 분해를 그러니까 열분해 열을 가지고 깨봤더니 뭐냐면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에틸렌 프로필렌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원료가 휘발유가 납사와 연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납사를 가져와서 에틸렌 프로필렌이라든지 이런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NCC다. 그러니까 납사를 크래킹한다. 네. 납사 크래킹 한다. 센터. 예. 깬다 이런 깬다.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구조는 납사하고 에틸렌 가격의 스프레드가 곧 이 회사의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그 회사가 LG 화학인데 대표적인 회사가 LG 화학입니다. 예.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한번 온다는 건가요? 어떤 기회가? 기회가 오죠. 왜냐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NCC 크래커 쪽은 네. NCC 크래커는 장치 산업이고 진입 장비 구축돼 있어요. 이게 정유하고 똑같습니다. 석유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순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석유부터 이렇게 쭉 석유 개발 오신 분은 정유화학으로 이렇게 NCC 크래커까지 가시면은 네. 수익을 단계적으로 올릴 수는 제가 볼 때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유가 시대 내년은 몰라도 올해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투자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차홍선 대표는 이제야 정유주 그리고 화학 업종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뉴팡 특집 첫 번째 시간 FN 퓨얼 연료 에너지 편이었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 고문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